3주 차에 접어들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울 속 모습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운동을 할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되죠. 평소라면 한계에 부딪혔을 스쿼트 3번째 세트. 하지만 몸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할 때 한낮에 찾아오던 뇌의 안개, 즉 멍한 느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가벼워졌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크레아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 주 컨디션이 좋은 건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아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크레아틴이 아주 극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죠. 월요일에 먹으면 금요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크레아틴을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효과를 느끼기 훨씬 전부터 몸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거의 모든 보충제가 잊혀지는 동안 이 분자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레아틴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근육을 우람하게 키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세포에게 더 나은 도구를 쥐어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의 뇌에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뇌가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측정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이 점은 근육에 대한 이야기에 가려져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아틴이 팔뚝을 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크레아틴을 먹기 시작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적인 과장이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 말고 진짜 현실을 말이죠. 첫 복용을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무언가 시작됩니다. 전형적인 보충제 광고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처음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세포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알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힘이 솟구치는 걸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심장이 뛰거나 카페인처럼 짜릿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미세한 적응 과정을 시작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흡수입니다. 크레아틴이 소화계로 들어가 분해되고 장에서 혈류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크레아틴 흡수를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우리 몸의 낯선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크레아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크레아틴을 만들고 있죠. 단지 우리 대부분은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최적화할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통해 크레아틴이 들어오면 우리 세포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헷갈려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포들은 말 그대로 아, 좋네, 이거 쓸 수 있겠다라고 반응하죠. 첫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나면 크레아틴이 근육 조직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레아틴이 축적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크레아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더 빨리 축적됩니다. 식단을 통해 이미 적당한 크레아틴 수치를 유지하던 사람은 더 서서히 축적되죠.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 내 크레아틴이 고갈된 사람은 매우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다고 장담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유전자, 운동 상태, 근육량, 이 모든 것이 그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세포 내 수분 균형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바로 크레아틴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수분 저류 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붓기, 푸석한 피부, 부어오른 듯한 불편한 느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수분을 근육세포의 내부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세포 내 수분 공급으로 피하 지방층이 붙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세포를 아주 작은 용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크레아틴은 그 용기들이 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몸을 물렁하거나 퉁퉁 부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이 세포 내의 제자리에 저장되어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 더 꽉 차고 단단해 보이게 만듭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이제 수분이 잘 공급된 그 근육 세포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장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도구를 바꾸거나 작업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습도, 더 나은 온도 조절,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포 내 수분 공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첫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경계도 이미 약간씩 적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신경세포들이 에너지 가용성이 높아진 것을 인지하고 기준점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처음 며칠 동안 기분이나 각성도가 미묘하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특히 크레아틴 저장량이 원래 약간 부족했던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극적이거나 자극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누군가 방의 조명을 한 단계 밝게 켠 것과 더 비슷하죠. 눈치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24.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인산화라는 과정을 시작하여 세포 내에서 크레아틴을 인산 크레아틴으로 변환합니다. 인산 크레아틴이야말로 실제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고강도 활동 중에 세포가 사용하게 될 에너지를 완충해주는 분자죠. 그래서 첫날 여러분의 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 것입니다. 아직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갈 길이 멀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지만 기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사실은 이 첫날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흥미롭지는 않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매일 꾸준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기준점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비어있던 탱크를 서서히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3주 동안 크레아틴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ATP입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의학 용어 같고 지루하게 들리신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ATP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위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수행하는 모든 단일 행동, 근육의 수축, 모든 생각, 심장 박동,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순간조차도 ATP가 분해되고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ATP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ATP의 문제는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는 ATP를 끊임없이 태워 없앱니다. 힘든 운동을 할 때, 집중해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속도로 ATP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ATP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요구량을 따라잡을 만큼 ATP를 빠르게 재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크레아틴,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산 크레아틴은 일종의 예비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몸이 ATP를 빠르게 소모할 때 인산 크레아틴이 나서서 인산기를 제공하여
ATP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밀리초 단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관점에서는 느린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ATP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의 훌륭한 점은 우리 몸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더 느리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에 접근할 시간을 벌어주고 신경계가 더 많은 근육 섬유를 동원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고강도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매일 크레아틴을 복용함에 따라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되면서 근육세포는 인산 크레아틴 저장소를 점점 더 많이 채워나갑니다. 더 큰 에너지 완충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진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이 피로에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근육통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 고갈로 인한 피로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 올릴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세트 동안 강도를 유지할 수 있죠. 뇌 역시 에너지가 바닥나는 느낌 없이 더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P 이야기는 근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크레아틴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에서 가장 ATP를 갈망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뇌는 체중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소모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미친 듯한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요구량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면이 부족할 때 더욱 증가합니다. 뇌에 크레아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경세포들이 ATP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뇌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레아틴이 작업 기억력, 반응 속도, 정신적 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역시 몇 주에 걸쳐 미묘하게 일어나지만 분명히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보충한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한 작업도 더 잘 해냈으며 정신적 피로에서도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점들이 애초에 크레아틴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모든 채식주의자들과 붉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ATP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실제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묻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뇌의 에너지가 가장 떨어졌다고 느끼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늦은 오후일 겁니다. 오후 3시쯤. 집중하려고 애는 쓰지만 뇌는 그저 백그라운드에서 겨우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듯한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ATP 부족 문제입니다.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죠. 필요한 연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신경 에너지를 높게 유지해주는 더 안정적인 완충 장치, 즉 예비 배터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오랫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벽에 부딪히는 대신 집중력을 이어갈 수 있죠. 뇌가 스스로를 적절히 조절할 에너지를 갖게 되므로 스트레스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제에 관한 대화에서 거의 완전히 빠져 있는 크레아틴의 효능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근력 향상보다 실제 삶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 주차가 끝날 무렵 근육에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약간 더 꽉 차 보이기 시작하죠. 선명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근육인가? 아니면 그냥 물이 차서 무거워진 건가? 정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섬세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변화의 일부는 세포 내 수분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푸석푸석하고 물렁한 수분 증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근육세포 내부의 수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수분은 성장 과정과 별개가 아닙니다. 성장의 일부입니다. 수분이 잘 공급된 근육세포는 회복력이 더 뛰어납니다.
훈련 자극에 더 잘 반응하고 더 효율적으로 손상을 복구합니다. 즉, 이 수분은 착시나 부작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의 한 요소입니다. 크레아틴 복용. 이 주에서 4주 사이에 근육 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세포의 수분이 더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크레아틴은 단백질 합성이 더 원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합성은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 단백질을 우리 몸이 다시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근육세포의 내부 환경이 좋을수록 단백질 합성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저 수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육 조직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용한 ATP가 더 많기 때문에 근섬유 동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계가 동일한 힘을 내기 위해 예전만큼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은 효율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근섬유를 즉시 소진하지 않고도 더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2주에서 4주 차에 걸쳐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 높은 반복 횟수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반드시 전체 볼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매 반복의 질이 좋아집니다. 자세가 더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중량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후반 세트에서도 짜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력 향상은 시각적인 변화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거울 속 모습이 변하기 전에 퍼포먼스가 먼저 향상되는 것이죠. 눈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크레아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훈련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특정 운동에서 3번 더 반복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전력 질주 시간이 약간 단축되었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운동 후 회복이 훨씬 부드럽다는 것도 느끼게 되겠죠. 꽉 찬 근육과 약간의 선명도 향상 같은 시각적인 변화는 훈련을 잘하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3주나 4주 차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결코 착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세포의 수분 상태가 진정으로 변한 것이며 더불어 실제 근육 조직이 적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6주 차쯤 되면 크레아틴과 운동을 꾸준히 병행했을 경우 변화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드라마틱한 변신은 아니지만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근육이 더 깊이감이 생기고 꽤 탄탄한 스포츠맨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일부 보충제 과대 광고와는 상반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훈련 없이는 근육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크레아틴을 먹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일시적으로 수분 무게만 조금 늘어날 뿐 그게 끝입니다. 크레아틴은 퍼포먼스를 위한 도구이지 성장 호르몬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크레아틴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훈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능력을 확장시켜줍니다. 몸이 더 질 높은 훈련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바로 그 훈련이 근육의 적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아틴은 남자에게만 효과가 있다거나 운동선수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크레아틴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훈련이라는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성장 효과는 얻을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의 이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에너지 관리를 필요로 하니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뇌가 평소보다 느리게 돌아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처리하는데 지연이 생기는 느낌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실제 현실보다 반 박자 늦게 하루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 그 느낌은 대개 ATP 가용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단순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연료 부족 상태에 놓입니다. 기능은 하겠지만 성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 조직에 크레아틴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가 눈에 띄기까지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인지적인 지연 현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반응 속도도 약간 개선되죠.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작업을 한 후에 기가 빨리는 느낌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연달아 회의가 있었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깊이 몰두했거나 감정 조절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뇌가 완전히 지쳐버렸을 겁니다. 마치 우물이 마른 것처럼 말이죠. 그 탈진 상태는 말 그대로 뇌세포의 ATP가 고갈된 것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에너지 비축량을 모두 써버렸고 충분히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완충 장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신경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회복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똑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벽에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더 강한 회복력을 느끼게 되겠죠.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절히 조절할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도 집중력이 곤두박질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꽤 탄탄합니다. 크레아틴 보충이 머릿속에 정보를 일시적으로 담아두고 조작하는 능력인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작업 중 집중력을 높여주고 지속적인 집중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점이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크레아틴의 뇌 관련 이점이 근육의 퍼포먼스와는 별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에너지는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의사결정이 흐려지며 감정 조절 능력이 악화됩니다. 물론 크레아틴이 수면 부족을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잠은 자야 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시기에 크레아틴은 오히려 더 유용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메일을 처리하고 타인의 기대를 감당하며 집중력을 깨뜨리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의 뇌는 인간의 뇌가 진화해온 방식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부분은 연료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의 문제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크레아틴은 세포 수준에서 바로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식단을 대신할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섭취하는 영양분이 뇌의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해줍니다. 뇌세포 대사가 더 원활해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최악인 날에도 뇌가 더 잘 버틸 수 있는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몇 주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뇌가 확 좋아지는 순간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3주에서 4주가 지나면서 오후에 밀려오는 피로감에 예전만큼 심하게 얻어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감정적으로 덜 예민해지고 지루한 작업에도 조금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으며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도 회복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아니지만 다 합쳐놓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뇌의 주관적인 경험이 진짜로 향상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충제 광고는 근육에 대해 떠듭니다. 운동에 관한 논의도 대부분 퍼포먼스 수치에 집중되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이점은 그 시간 동안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3주차가 끝날 무렵이면 몸이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크레아틴은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거운 스쿼트나 전력 질주 혹은 여러분에게 맞는 고강도 운동을 세트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근육의 ATP 저장량이 충분합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3회에서 4회 반복에 이르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ATP를 보충하는 속도보다 ATP가 타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작은 힘들어지고 자세가 무너지며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3주 동안 꾸준히 크레아틴을 섭취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에는 충분한 인산 크레아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ATP 재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인산 크레아틴이 즉각 개입합니다. 인산기를 떼어주어 ATP를 다시 만들고 다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고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복 횟수를 더 가져갈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완전히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세트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몸이 피로 유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경로에 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예전만큼 빠르게 산성화되지 않습니다. 젖산의 축적도 줄어듭니다. 이는 격렬한 운동 시 느끼는 고통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의 화학 상태가 더 균형 있게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예전처럼 극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글리코겐 보존입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로 특히 지속적인 활동 시 아주 중요한 연료 공급원입니다. 크레아틴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위해 빠른 에너지를 제공할 때 몸은 그 순간 글리코겐을 그렇게 빨리 태워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글리코겐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보존됩니다. 이는 더 나은 지구력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도 더 오래, 더 강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가진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루틴이 한 운동당 5세트씩 4세트를 하는 것이라고 쳐보죠. 보통 3세트쯤 되면 기진맥진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고 좋은 질로 횟수를 채우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3주 동안 꾸준히 크레아틴을 복용한 후에는 3세트가 되어도 예전만큼 몸이 부서질 것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4세트와 5세트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없습니다. 한계가 더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폭발적인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즉 단거리 달리기 선수, 점퍼, 격투기 선수 등 반복적으로 고강도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람들이 크레아틴의 효과를 그렇게 뚜렷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스포츠는 크레아틴이 최적화해주는 바로 그 요소, 즉 반복되는 고강도 활동 중에 ATP 가용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고강도 활동에 도달했을 때 크레아틴 보충이 없다면 ATP 재생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 느려지고 더 약해지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지만 크레아틴이 충분하다면 여러 번의 반복에도 최고 퍼포먼스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신경계는 근섬유를 더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에너지 가용성이 높아진 상태에 적응합니다. 동원하는 섬유에 더 나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수준의 힘을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섬유를 끌어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협응력과 효율성을 개선해줍니다. 불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더 나은 통제력과 더 나은 생체 역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의 경우 이는 일상생활이 덜 피곤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을 본 후에도 예전만큼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나서 숨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을 훨씬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다릅니다. 똑같은 에너지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삶의 질이 진짜로 올라갔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크레아틴이 언제 효과를 내는 건지 다들 알고 싶어 하시니까요. 1주차에서 2주차, 아무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할 때 미세하게 기운이 나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체내 크레아틴 수치가 얼마나 부족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붉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아마 더 일찍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이미 보충제를 먹고 있었거나 고기를 많이 먹고 훈련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기는 주로 축적의 시간입니다. 근육은 크레아틴으로 채워지고 뇌도 축적을 시작하지만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잠깐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서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복 횟수가 늘어나고 운동이 끝난 후 덜 지치는 기분이 듭니다. 정신적인 맑음도 약간 개선됩니다. 인생을 바꿀 만큼 극적인 향상은 아니지만 분명 알아차릴 만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운동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숫자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3주차에서 4주차, 바로 효과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스위트 스팟입니다.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더 무거운 중량을 들고 횟수가 늘어나며 강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장 극적인 근력 향상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더 선명해 보이고 세트 사이사이 그리고 운동 후 회복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집니다. 뇌의 집중력도 한층 예리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크레아틴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이때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4주차에서 6주차, 향상은 계속되지만 그 속도는 느려집니다. 크레아틴 저장량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4주차 때처럼 매 세션마다 극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기준점 자체가 올라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주 전보다 일관되게 근력이 세졌고 회복도 빠르며 고강도 훈련도 더 잘 감당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주차 무렵에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짜로 무언가가 변한 것입니다. 6주차 이후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근육의 크레아틴 저장량은 최대치에 도달했고 뇌의 저장량도 최적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효능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매주 계속 근력이 세지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력과 퍼포먼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회복력은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뇌의 인지적 회복력도 유지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보충제는 투명해집니다. 크레아틴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매번 의식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섭취를 중단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꽤 빨리 그 차이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온 사람은 이미 최적화된 상태이므로 퍼센트 측면에서 볼 때 개선폭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훈련을 안 하던 사람이나 초보자는 더 큰 폭의 개선을 볼 수 있죠.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크레아틴을 보충해 본 적 없는 채식주의자는 평소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보다 변화를 더 일찍, 더 극적으로 체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력이 향상되는 메커니즘은 ATP 재활용과 근육세포, 내 수분 공급의 개선, 그리고 근섬유 동원의 향상 덕분입니다. 신체의 에너지 가용성이 좋아지고 근육세포 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1회 최대 반복 중량으로도 측정되지만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총 볼륨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즉 작업 능력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레아틴으로 인한 근력 향상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정체기에 도달합니다. 예전보다 강해지긴 했지만 이제부터 얻는 성과는 크레아틴의 포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훈련이 진전된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몇 달 후에는 크레아틴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이점을 전부 흡수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 훈련의 진행 과정이 한계 요인이 된 것이죠. 크레아틴은 그 이점을 유지시켜줄 뿐 영원히 여러분을 밀어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몫입니다. 회복은 아마 크레아틴의 효능 중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일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복리로 쌓이는 가장 분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 근육은 말 그대로 파괴됩니다. 훈련이라는 자극에 의해 근육 단백질이 손상되었고 근육 글리코겐 저장소는 바닥났으며 신경계는 지쳤고 근육세포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회복이란 몸이 그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며 모든 것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회복 과정의 제약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복구 작업에는 에너지가, 즉 아주 많은 ATP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근육세포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해야 하고 훈련 중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막을 복구해야 하며 힘든 운동 중에 쌓인 대사 부산물도 치워야 합니다. 염증도 줄여야 하죠.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크레아틴이 고농도로 존재할 때 근육세포는 이 모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ATP 가용성을 갖게 됩니다. 인산 크레아틴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여 세포가 복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크레아틴 수치가 충분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이 근육 조직을 재건할 에너지가 충분할 때 말 그대로 더 빠르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세포의 화학적 작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격렬한 운동 중에는 수소이온이나 암모니아 같은 대사 부산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육통을 유발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크레아틴은 이런 부산물들을 완충해 주어 근육세포에서 더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근육이 산염기 평형 상태로 더 빨리 돌아오게 되고 훨씬 순조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힘든 운동을 한 다음 날 근육통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아픕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이틀 연속으로 해도 이틀째에 몸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힘든 훈련 후 에너지가 더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죠. 끔찍한 세션을 끝내고 회복하는 데 3일이 걸렸다면 이제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내 근육이 뻣뻣하고 뻐근했던 것이 4일째가 되면 괜찮아집니다. 또한 훈련의 질이 훨씬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분이 듭니다. 운동량이나 강도를 서서히 올리는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회복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어쩔 수 없이 운동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승세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죠.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며 훈련하는 몇 달 동안 이렇게 개선된 회복이 반복되면서 복리 효과를 냅니다. 크레아틴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질 높은 훈련 볼륨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운동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나아진 회복이 수백 번의 운동과 곱해지면 최종적인 신체 적응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개선된 회복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발달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회복 측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뇌는 고갈됩니다. 인지적 자원도 바닥이 나죠. 이러한 탈진에서 회복하려면 당연히 수면도 필요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을 재건하고 뇌의 대사 부산물을 청소하는 ATP 의존적인 과정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크레아틴이 잠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수면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하고 한결 상쾌한 기분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크레아틴을 따라다니는 끈질긴 3가지 속설이 있는데 이 속설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쓰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설. 크레아틴이 신장을 망가뜨린다. 이 속설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심지어 크레아틴을 먹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조금은 믿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용량의 크레아틴 보충제를 연구한 수십 년의 결과에서 신장 손상은 단 0건이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속설이 생긴 이유는 크레아틴이 대사되면서 크레아티닌을 생성하고 이 크레아티닌이 신장 기능의 지표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하지만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수치가 오르는 건 단지 크레아틴 대사가 늘어난 직접적인 결과일 뿐 신장이 손상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멀쩡합니다. 크레아티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저 검사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실제 기능적인 신장 지표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크레아틴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상도 없고 무리도 안 갑니다. 신장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의사항이라면 이미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크레아틴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이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속설, 크레아틴이 탈수를 유발한다.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크레아틴은 세포 수준에서 수분 상태를 개선합니다. 수분을 근육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니까요. 수분 상태, 발환율, 혈액 삼투압 등 실제 탈수 지표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탈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연구는 오히려 탈수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설은 아마도 통제가 엉망이었던 초기의 일화나 세포 내 수분 상태와 몸 전체의 수분 상태를 헷갈린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크레아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수분 상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세포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세포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만성적으로 약간 탈수된 상태였다면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갈증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세포가 그 수분을 원한다는 신호니까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속설. 크레아틴은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을 급격히 키워준다거나 공격성을 유발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없이 근육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훈련의 퍼포먼스를 높여주고 그 훈련을 통해 근육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자극 없이는 그 기본 원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크레아틴은 공격성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크레아틴 보충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호르몬처럼 흉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산염을 완충하는 분자일 뿐입니다. 이런 속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훌륭한 사람들이 크레아틴을 즐겨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근육을 성장시키고 가끔은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도 하죠. 훈련과 영양이 이끌어낸 변화를 M1 크레아틴 탓으로 돌린 셈입니다. 이 속설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팩트체크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도구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의 인지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신장 손상이 두려워 피하게 되고 훈련 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탈수 속설 때문에 꺼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충제 논의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크레아틴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그럭저럭 잘 돌아갑니다. 근육도 꽤 잘 유지되고 근력도 빨리 떨어지지 않으며 뇌도 피로해서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근력도 약해지죠. 신경 에너지 관리는 덜 효율적으로 변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가 해마다 극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 쌓이면 신체 능력과 회복력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명 연장과 건강 수명의 관점에서 크레아틴이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대개 충분한 훈련 자극과 영양이 부족한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훈련에 반응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50대의 근육은 20대의 근육만큼 훈련에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복도 느리고 훈련에 대한 내성도 낮아집니다. 이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이 문제의 여러 측면을 다룹니다. 첫째, 훈련 수용 능력을 높여줍니다. 한 세션에서 질 높은 운동을 더 많이 소화하게 해주어 근육에 더 강한 성장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회복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회복이 이미 느려진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셋째, 근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더 높은 강도로 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며 뇌의 에너지 요구량이 점차 취약해질 때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크레아틴과 인지적 노화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특히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예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을 위해 크레아틴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능적인 근력과 정신적인 예리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크레아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도구입니다. 기적의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노화의 진정한 생물학적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최적화 방법으로서 말이죠.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수많은 연구로 검증되었고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령과 목표를 불문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몇 안 되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크레아틴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근력 수치가 상승한 채로 유지됩니다. 몸의 ATP 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근력을 유지하려고 예전만큼 똑같은 훈련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완전히 멈추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크레아틴은 세포의 기반을 유지해 줄 뿐 운동 자극 없이는 근육 조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신적 회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됩니다. 뇌에 크레아틴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면 정신 능력을 위한 더 안정적인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인지력을 많이 쓴 시기에도 더 빨리 회복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업무 과다로 인한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에도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회복력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몇 달 동안의 더 나은 운동 후 회복이 복리로 쌓입니다. 크레아틴을 충분히 섭취하며 수년간 훈련을 계속했다면 크레아틴 없이 한 것보다 더 많은 훈련 볼륨과 발전 과정을 축적해 왔을 것입니다. 근력과 근육량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나이에 따른 근육 손실을 줄여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낙상, 골절, 기능 저하의 위험을 낮춥니다.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 저하 위험도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증명되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이 탄탄하고 초기 증거들도 아주 유망합니다. 반면에 크레아틴이 장기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평생 영원히 근력을 계속 상승시켜주지는 않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 이점은 안정화됩니다. 얻은 것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의 몫입니다. 세포 에너지 완충 효과를 넘어 무언가를 극적으로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크레아틴을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넘치는 양은 그냥 배출될 뿐입니다. 또한 건강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수면, 영양, 훈련, 스트레스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튼튼한 기본기 위에 더해지는 보완제이지 기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5년 넘게 진행된 크레아틴 보충에 대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과 신장도 크레아틴을 잘 처리합니다. 호르몬 수치나 심장 건강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5g이라는 표준 용량, 즉 로딩 기간 이후 3g에서 5g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 지속해도 부작용 없이 안전합니다. 수년에 걸쳐 확실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는 첫 몇 달 동안 크레아틴에 대해 가졌던 심리적인 태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효과를 꼼꼼히 살피고 퍼포먼스가 나아졌는지 알아채며 거울을 확인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 효과가 안정화되면 크레아틴은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크레아틴에 대해 늘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냥 매일 비타민 먹듯이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섭취를 중단하면 불과 몇 주 만에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더 힘들어지고 회복은 느려지며 머리도 미세하게 멍해진 것 같을 테니까요. 그제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ATP와 인산 크레아틴, 세포 내 수분 공급과 대사 경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흡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인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순간, 인내심을 발휘하는 그 모든 찰나가 전부 우리 세포가 기능하기에 충분한 ATP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연료가 약간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며 현명하게 운동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죠. 그렇게 미세하게 고갈된 상태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가장 멋져 보이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크레아틴은 그 중에서도 ATP 가용성이라는 구체적인 부분 하나를 해결해 줍니다. 푹 자는 것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좋은 영양과 훈련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세포들이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뇌가 하루 종일 더 나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혁명적인 효과가 아닐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레아틴이 다른 90%의 보충제와 다른 점입니다. 크레아틴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믿으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측정 방식으로 실제로 꾸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과 두뇌의 최적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뇌 기능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운동 후 회복이 느려 답답한 사람이라면, 늦은 오후마다 멍해지는 머리 때문에 일상을 방해받는 사람이라면 크레아틴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법의 물약이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도구로서 말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크레아틴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저 근육에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크레아틴을 시도해볼 마음이 생기셨다면 근력, 회복력, 아니면 맑은 정신 중 어떤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